자, 그럼 이번엔 기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간 가치주를 찾아라 코너고요. 유한타증권 압구정 본부점 엄태은 차장이 나와 있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타이틀을 뭘로 가볼까요? CES. CES가 끝났죠. 주요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모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메타버스도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뭐 한참 우리한테는 붕을 확 뭐랄까요? 광풍처럼 오다가 네. 요즘은 좀 금방금방 잊혀지는데 메타버스가 미래 산업으로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고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슬로건이 Made for Human Security라고 하는데 Made for Made Human Security? for Human Security. 그러니까 Made는 메타버스고요. A는 오토모빌, 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ESG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A를 오토모빌보다는 뭐 AAM이나 혹은 애플, MR 쪽으로 좀 바꾸고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결국 메타버스에 조금 더 비중을 좀 두고 싶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AAM은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아시는 UAM을 이제 다른 명칭을 AAM이라고 해서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 약자이기 때문에 뭐 용어는 뭐 파브라는 용어도 쓰고 퍼스널 에어 네, 용어는 많은데 이제 모빌리티? 제 상위 개념을 저는 AAM으로 보고 있는데 뭐 용어의 중요성보다는 제가 맞추는 포커스는 결국에는 시간과 공간을 절약하는 쪽으로 세계는 진화할 거다라는 거고 메타버스는 시간 개념을 초월하는 개념이고 네. 그 AAM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상황이라면 시간을 축소시키는 하나의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위기는 기회다라고들 보통 말씀을 많이 하는데 네. 같은 맥락에서 위기는 혁신을 항상 가속화시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금융시장에 2002년도에 들어왔는데요. 그때 1999년도 IT 버블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긴 하는데 네. IT 버블 이후에 지금처럼 IT의 버블이 있었죠. 그다음에 꺼지고 나서 인터넷 혁명이 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인터넷들이 되게 많이 깔리고 통신들이 발전을 하고 그래서 네이버나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아니면 통신사들이 많은 주가의 상승률을 그때 이뤘죠. 그리고 나서 10년 이후인 또 위기가 한번 찾아왔는데 금융위기였죠. 네. 잘 기억해 보시면 그때 탑 모델인 뭐 가로 본능이라고 해서 우리가 폴더블 폰 이렇게 하는 그 폰에서 애플이 처음으로 2008년도께에 스마트폰이라는 아이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인터넷이랑 그다음에 통신 인프라가 깔린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혁신적인 스마트폰이 하나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나왔죠.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이제 코로나라는 위기를 한번 겪었고 지금 미국에서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경기에 대한 침체 확률이 한 65에서 70%다라는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나오는 또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저는 이 스마트폰에서 한 단계 진화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로봇 이슈가 많이 됐었죠. 네네네네. 이제 S사가 모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로봇이 한번 붐을 불었는데 그것도 저는 되게 좋게 보긴 하는데 메타버스 쪽이 모든 산업계를 망라할 수 있는 포텐셜이 터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돈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예전에 뭐 최영 장군인가요? 시간은 금이다인가? 네, 시간은 금이다. 그러니까 사실 수리적으로 그 증명해 보면은 그게 나오긴 하는데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사회, 이게 연결 사회가 인터넷이 산업혁명으로서의 다가왔고 그것이 조금 더 버전업이 돼서 오늘 아침에 저희도 다 아침에 우주 인터넷이라는 개념으로도 다가가고 있고 다 연결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앞으로 진일보를 할 거라는 건 뻔한데 명확하고, 그죠? 네. 그래서 이번 CES에서 메타버스를 상당히 가볍게 훅 지나가는 걸로 봤지만 뭐 저러다 말겠지? 하지만 큰 무게중심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산업을 좀 보고 있다. 이걸 지금 전해주셨어요. 자, 메타버스 산업. 그러면 현재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산업 현황을 조금 더 데이터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는 좀 이따 숫자는 말씀드리도록 좀 이따 하겠고요. 알려주시고. 대략적인 시장 규모는 한
600억 달러 정도. 뭐 한, 추산하는 예, 조사 그 정도. 기관들의 조사 기관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샌드박스 혹은 그 메타버스 내에서 토지 가격을 하나 그림으로 가져왔는데 네. 디지털 공간에서 땅값이죠. 네네네. 예, 한때는 광풍을 불었었는데 지금은 차트를 보시다시피 이전 수준으로 다 회귀돼 있었습니다. 뭐 NFT라는 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뭐 그죠? 네, 그것도 맞습니다. 이제 메타버스가 되면 NFT뿐만 아니라 게임, 결제 이런 게 모든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 토지 가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 시절에 네네네네. 빚내서 집을 사라. 그때 네.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때 이후에 코로나 그리고 유동성의 공급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집값이 많이 하락했지만 이전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겪었는데 그러한 토지 가격이 일어나지 않을까 향후에는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 메타버스가 성장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필요한 조건은 디바이스가 필요해야 되겠죠. 네. 그 디바이스의 필두에는 당연히 메타라고 하는 오큘러스라고 하는 VR 기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VR 기기보다는 우선 AR 기기 쪽에서 해답을 찾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그 메타라는 업체가 그 오큘러스라고 하는 VR은 이제 가상 공간입니다. 네. 가상 공간은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는 할 수 없죠. 어떤 한 섹터에서만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대중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메타조차도 레이벤톨이라고 하는 레이반 선글라스를 만드는 회사를 통해서 AR 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 안경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메타에 글을 올릴 수 있고 통화를 할 수 있고 번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R 쪽이 좀 더 빠를 것 같다라는 게 제 톤이고 네. 그 애플 같은 경우에도 넥스트 VR을 인수했고요. 삼성도 AR 글래스를 개발 중이고 아마존도 에코프레임이라고 하는 AR 쪽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쪽 시장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이 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말씀해 주신 어느 정도까지 왔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한 1, 2년 전에 붐이 한번 불었었는데 그때는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향후에는 실질적으로 돈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 시장은 제조업의 강국이고 엔터나 아니면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기, 엔터, 컨텐츠 업종에서는 이 메타버스의 성장과 함께 한국 시장에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 메타버스에도 네 가지의 유형별로 나누신다고요? 이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3일 경제연구원의 자료인데요. 그 보통 우리가 이 메타버스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인 개념만 갖고 있는데요. 네. 좀 세분화하면 거울 세계 그리고 라이프 로깅 그리고 가상 세계 증강 형실. 저 왼쪽 위에는 라이프 로깅이 아니라 거울 세계 위에는 증강 형실입니다. 그러니까 거울 세계라는 거는 현실 세계를 복사하듯이 그대로 구현하는 것.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트윈. 우리가 이제 네이버로 아니면 카카오로 지도를 어느 장소를 찾아갈 때 네. 네이버 뷰를 보면은 그 건물들이 실시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라이프 로깅은 일상의 정보를 디지털로 기록하는 정도다. 그러니까 저 분홍색 선이 지금이라고 하면 섹터가 지금이라고 하면 저는 1, 4분면과 3, 4분면 가상 세계와 증강 형실이 앞으로 시대가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가상 세계의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렌즈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렌즈 업체를 빅테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인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간이랑 써니 옵틱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대만 업체. 네, 대표적인 그 렌즈 업체죠. 이 렌즈 업체들도 나스닥이나 아니면 미국 시장의 하락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VR과 AR의 선행 조건이 디바이스에서 우선은 종목에 대한 해답을 하나 관심도가.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그 뭐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 세계, 가상 세계도 조금 헷갈리시는데 네. VR과 AR의 심플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AR은 그냥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가상을 구현하는 거고요. VR은 벌처,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 내가 들어가는 거 이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향후에 애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애플은 이 두 가지 욕심을 동시에 내고 있는 MR, 그러니까 네. 믹스드 리얼리티를 이제 추구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엔딩은 XR까지, 예, 확장 맞습니다. 현실까지 또 가는 뭐. 자, 그럼 이 메타버스 시장 규모를 어떻게 전망 또 하세요? 이제 조사 기간마다 당연히 다르고 이걸 디바이스에 놓을 것이냐 아니면 산업계 전반에 놓을 것이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다른데요. 우선은 시장 조사 기간에 따르면 보통 GAGR 연평균 성장률이 40에서 45%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그 CES에서 진행화된 앱 3.0이라는 게 있는데 앱 3.0은 이제 개인의 지적 재산권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메타버스의 성장을 조금 가속화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2022년 기준으로는 약 한 60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030년 정도에는 한 1.2조 달러 정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보통 시장 조사 기관들의 이제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그럼 투자도 늘리고 있는데 네. 주목해볼 만한 수혜 업종? 여기도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죠. 수혜 업종은 우선은 애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애플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컨텐츠들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해외 기관에서는 그 이런 제작을 도와주는 엔진을 만드는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유니티 소프트웨어. 유니티 정도가 저는 좀 괜찮을 거라고 그 유닛 보여지고요. 소프트웨어가 그 아바타2 그죠? 맞습니다. 네. 이번에 아바타를 만들 때 아바타의 영상을 구현하기 위한 엔진을 아바타 제작측 측에서 유니티 쪽의 엔진을 사용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왜 지금 메타버스를 자꾸 얘기하고 MR 그리고 VR 기기 쪽을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VR2 기기가 올해 한 2월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확정치는 아니지만 예상하기로는 따뜻해지는 봄 혹은 그 개발자 회의를 애플이 하는 6월 정도, 그러니까 봄에서 한 6월 정도 사이에서는 그 애플의 MR 기기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2월 소니, 3월에 애플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5월에는 메타 쪽에서 오큘러스 이후의 모델을 또 출시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2월, 3월, 5월에 대한 이러한 AR, VR 기기의 디바이스 쪽에 모멘텀은 좀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최근에 좀 주목한 뉴스가 있는데 하나가 애플이 디스플레이의 독립을 선언한다라는 기사가 한번 나왔습니다. 네. 물론 전체적인 양산을 100% 하지는 않겠지만 왜 지금 이 시국에 디스플레이의 독립을 이야기하는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런 MR 기기를 중간 매개체로 삼고 향후에는 누구나 다 바라고 있는 애플카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애플카 아니면 MR 기기에는 디스플레이가 많이 장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0여 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애플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 관련 기업에 대한 M&A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 작년 중순까지 165조 정도의 투자 금액이 집행이 됐고요. 이거는 지난해 총 투자 금액의 약 2배를 초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탑픽 기업을 하나 조금 선정을 부탁드려야 될 텐데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제페토라고 하는 제페토. 네, 가상 현실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가입자가 2억 명 정도 되고 네. 노블록스도 2억 명 정도 되고 그렇죠. 넷플릭스도 2억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2억 명 정도의 그 제페토라고 하는 가상현실의 공간을 갖고 있는 네이버 정도는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메타버스 조금 뭐 지금 시장에서는 잠잠하지만 다시 또 수단하면서 부흥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들여다봤고요. 네이버라는 탑픽 기업도 정해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압구정 본부점의 엄태은 차장이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